안녕하세요. 파동여신입니다. 6월 23일 오후 12시 39분 현재 부신 차트는 비트코인 4시간 봉이고요. 비트는 101K 부근에 있습니다. 비트 이란에 대한 미국의 기습 공격으로 한 차례 더 저점을 크게 낮췄습니다. 98K대까지 빠졌다가 현재는 100K대로 반등을 해준 상태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 예상되는 다음 흐름 말씀드리면서 주요하게 봐야 하는 저항과 지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하고 매매할 때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지표죠. RSI에 관한 자세한 설문과 실시간 매매법 자료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에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자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RSI 다이버전스 신호와 함께 매수 매도 타점 알려주는 소스코드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빨간색 신호는 이후 가격 하락할 것임을, 초록색 신호는 이후 가격 상승할 것임을 나타내주는 신호입니다. 소스코드 역시 카톡 링크에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소스코드라고 남겨두시면 확인하는 즉시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 업로드된 이후에 나온 차트 움직임에 대한 실시간 대응은 텔레그램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자세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캔들 흐름 먼저 빠르게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봉으로 리플레이 돌려서 보면 제가 지난 영상 업로드할 당시가 이때였어요. 이런 구간에서 페이크 상승 나오고 쭉 빠질 때 중요한 지지라고 말씀드렸던 103.5K에서 지지받고 반등 오면서 104.4에서 104K 흰색 점선 네모박스에서 반등 시도 나오던 이때 당시였는데요. 제가 당시 영상에서 단기 삼각수렴 횡보가 나오고 있고 곧 이런 횡보 움직임 벗어나서 변동성 보일 거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만약 캔들이 삼각수렴 위쪽으로 돌파하려는 모습 나오면 106K대에 있는 저항 소화하러 올라가려는 시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 이 삼각수렴 아래로 돌파해서 내려오면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103.5K 여기죠. 여기를 지키지 못하고 아래로 빠진 상태에서 최소 4시간 봉이 마감을 했다. 그럼 이전 직전 저점은 갱신해서 내려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지지 가격대 101K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당시 형성되어 있던 단기 최저점인 100.35K를 갱신해서 내려갈지는 상황 보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었는데 이후 캔들 어떻게 흘러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영상에서 뚫어 올리면 의미 있는 반등 시작할 거라고 말씀드렸던 이 삼각수렴 상단 저항을 돌파하는 큰 양봉이 출현하게 됩니다. 4시간 봉상 꽉 찬 양봉으로 마감을 한 뒤에 한 차례 더 고점을 높이지만 제가 텔레그램으로 말씀드렸던 107K대 도전하러 가기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106K대 저항 뚫지 못하고 아래로 크게 음봉 빼게 됩니다. 결국 이런 구간에서처럼 다시 한번 페이크 상승 만들고 크게 음봉으로 빼버린 뒤에 한 차례 더 음봉 출현하면서 제가 중요한 지지라인이라고 말씀드렸던 103.5K를 지키지 못한 채 캔들이 마감하게 됩니다. 제가 영상에서 103.5K 아래에서 최소 4시간 봉이 마감하면 바로 직전 저점은 갱신해서 내려갈 거고 이렇게 내려왔죠. 다음은 101K대를 봐야 한다 라고 했었죠. 제가 일전에 텔레그램에 좀 더 디테일하게 101.1K라고 지지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이후 캔들 움직임 보시면 반등 나오나 했지만 쭉 아래로 빼면서 101.1K 정확하게 터치하고 저점 내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101.1K 닿은 후에 단기 최저점 여기 100.35K 있죠. 여기를 갱신해서 내려갈지는 상황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었어요. 이때 당시는 아직 100.35K를 빼기 전이었거든요. 이후 반등 온 이 흐름에서 힘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후 이렇게 다시 큰 음봉 빼는 거 보면서 텔레그램 업데이트 해드렸습니다. 이전 저점 100.35K 갱신점 마지막 지지로 100.8K 있고 100.8K 아래로 빼기 시작하면 100.1에서 100.2K 그리고 그 아래로 99.5K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때 잡은 이 지지가 이번 달 그러니까 6월 들어서 가장 중요한 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6월에 여기를 지키느냐 그 여부가 7월에 추가 하락 여부를 결정할 거란 의미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렸는데요. 여기 작은 흰색 네모박스로 보이는 구간이 100.1에서 100.2K이고 그 아래쪽에 있는 흰색 선이 99.5K입니다. 이후 캔들 어떻게 흘러갔는지 1시간 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후 두 차례 큰 음봉으로 쭉 빠지게 되는데 제가 6월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99.5K
지키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주말부터 비트가 이렇게 크게 쭉 빠진 이유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기습 공격을 주 원인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2주간 항복할 수 있는 시한을 주겠다고 말했던 트럼프가 기습적으로 이란을 공격하면서 가파른 하락이 나온 건데요. 어제 늦은 밤에 이렇게 크게 음봉 빼고 있을 때는 이란 의회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의결을 했다라는 기사가 떴고, 아직 최종 결정이 난 건 아니지만 새벽에 좀 더 빠지는 흐름 나올 수 있겠다 생각해서 텔레그램에 나올 수 있는 예상 움직임을 이렇게 그려드렸죠. 일단 지금까지는 99.5K 여기를 잘 지키고 있다. 근데 새벽에 만약에 다음 봉으로 크게 음봉으로 내리기 시작하면, 즉 큰 음봉 내리기 시작하면 95K 때까지 터치하고, 보시면 95K 때까지 터치를 하고 아래 꼬리 그리면서 이렇게 쭉 올라올 가능성 있다고 말씀드렸고, 다음으로는 만약에 큰 음봉 이렇게 쭉 빼지 않고 작은 음봉으로 흐르는 모습 보이면 98K대 혹은 97K대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드렸죠. 큰 음봉 빼면 95K대까지 터치하고 말고 올라올 거다. 작은 음봉으로 흐르면서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면 97에서 98K대에서 받고 올라올 거다.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캔들 움직임 볼게요. 크게 음봉으로 빼는지 작게 밑으로 흐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들 한 차례 더 음봉 빼지만 이후에는 추가 하락하지 않고 옆으로 밀게 되죠. 그러면서 작은 음봉 하나 더 빼고 저점 한 번 더 낮춥니다. 다음 봉에서 바로 이렇게 크게 음봉으로 내리지 않고 옆으로 밀면서 말씀드렸던 조금씩 흐르는 모습이 나왔죠. 그럼 98에서 97K대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정확하게 98.1K에서 지지받고 오르기 시작한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주요 라인 위쪽에 올라가서 현재까지는 자리 잘 지키고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비트 변동성 심해질 때 RSI 지표 반드시 같이 체크하시길 권장드리는데, 이번에도 추가 하락이나 반등을 예상할 수 있었던 시그널 RSI 지표에서 포착되고 있었죠. 1시간 봉상 봤을 때 이때 당시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캔들의 고점이 점점 더 아래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RSI는 고점이 낮아지지 않고 비슷한 수준에 있거나 약간 더 올라와 있어요. 캔들 고점이 낮아지면 RSI의 고점도 낮아지는 게 정상적인데, 캔들의 고점은 낮아진 데 반해 RSI는 고점이 낮아지지 않고 약간 더 위쪽에 올라와 있거나 혹은 평평한 경우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건데, 이는 이유 가격 하락할 것임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급락한 걸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번에는 캔들의 저점을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보다 이때 캔들의 저점이 더 많이 아래로 빠졌죠. 근데 같은 시점에 RSI는 저점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캔들과 RSI 간의 저점 간 괴리, 이후 가격 상승할 거라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비트는 이때 98K대를 저점으로 해서 다시 100K대로 복귀를 해줬어요. 이전에 이런 구간에서도 보시면 캔들은 저점이 거의 빠지지 않고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죠. 근데 같은 시기 RSI는 저점이 훨씬 위쪽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후 가격 상승, 이런 구간에서도 보시면 캔들의 고점이 계속해서 높아집니다. 그에 비해서 RSI는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조정이 진행될 때 캔들의 저점은 위쪽에서 방어가 되고 있는데 반해 RSI는 저점이 아래로 더 많이 빠져 있습니다. 캔들과 RSI 간의 저점 간 괴리가 나타난 이후로 차트는 더 이상의 조정을 마무리하고 크게 상승하게 되죠. 상승한 후에도 보시면 캔들은 고점이 많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 RSI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고점이 아래로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빠지고 있죠. 캔들과 RSI 간의 고점감 괴리는 뭐죠? 이후 가격 하락할 거란 신호죠. 이렇게 캔들과 RSI 지표 간의 괴리를 활용해서 매수매도 타점 잡으실 수가 있는데, 아직 RSI 간에서 잘 모르시거나 아시더라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정리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 라고 남겨두시면 자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RSI 다이버전스 찾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표시해주는 소스 코드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빨간색 신호는 이후 가격 하락할 거란 신호입니다. 이때도 빨간색 신호 뜬 후에 가격 급락했고, 이런 구간도 빨간색 신호 뜬 후에 가격 하락한 거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반대로 초록색 신호는 이후 가격 상승할 거란 신호예요. 보시면 여기서 초록색 신호 중첩되게 나타난 이후에 가격 상승했고, 여기서도 초록색 신호 나타난 후에 반등 왔던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소스코드 역시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소스코드라고 남겨두시면 확인하는 즉시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료는 현재 모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들 신청하고 계신데 간혹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반드시 텔레그램이 아닌 카톡 링크로 자료 요청하셔야 보내드릴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비트의 다음 예상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일봉상 봤을 때 저는 일단 비트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잡아드린 이 지지 라인 있죠. 여기를 잘 지키면서 종가 마무리를 해줬기 때문에 단기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 저항 라인은 104K 정도가 되겠고, 아시다시피 104K는 일전에 계속해서 주요 저항이나 지지 역할을 해줬던 구간이죠. 이번에도 비트가 만약 반등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진행된다면 104K대에서 저항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CME 갭은 103.3K 부근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CME 갭은 채우러 오는 움직임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대로 반등이 지속된다면 103.3K 터치하러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 반등에서 올라오는 움직임이 단순히 CME 갭을 채우러 오는 움직임이 아니라 이 하락 추세에 대한 혹은 전체 하락 추세에 대한 되돌림 움직임으로 올라오는 거라면 104K에 있는 저항 돌파하려는 시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등은 시도일 뿐 저는 다시 한번 저점을 내리러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근거는 비트가 고점과 저점이 차례로 낮아지는 전형적인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신고점 경신을 위해 지켜줘야 하는 이 지지대 라인, 이 구간을 아직까지는 캔들이 종가로 잘 지켜주고 있지만 역시나 저점이 아래로 빠지는, 더군다나 어제는 긴 아랫꼬리까지 남겼죠. 이건 해당 지지대를 지킬 만한 힘이 약해지고 있음을 뜻하기 때문에 저는 비트가 지금부터 추가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저점을 낮추러 갈 가능성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 봉상 MACD 지표상으로도 데드크로스가 난 상태에서 음의 히스토그램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시그널이 포착된 이후 계속해서 저점을 내려갔던 과거 사례를 참고해서 볼 때 저는 저점을 갱신하는 하락 조정이 아직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는 점, 만약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페이크 상승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장을 보겠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 봉상 차트보다 더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주봉상 차트에서도 MACD 지표상 히스토그램이 크게 작아지고 있고, 파란색으로 보이는 MACD 선과 오렌지색으로 보이는 시그널 선이 이격을 줄이면서 가까워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상승 모멘텀이 줄고 있다는 걸 뜻하는데, 올해 2월 당시에도 주봉상 MACD 지표가 데드크로스가 난 이후에 큰 조정이 진행됐던 걸 보면 이번에도 주봉상 MACD 지표에서의 시그널을 잘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크고 작은 조정은 올 수 있지만 여전히 비트는 큰 흐름에서 봤을 때 견고한 상승 추세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 현재는 역사상 최고점 가격대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월봉상 봤을 때도 비트는 큰 포물선 추세를 따라서 가파른 상승 국면에 있고, 3개월 봉상으로는 바로 앞전에 음봉 캔들을 모두 잡아먹는 상승 장악형 캔들이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형성되어 있는 신고점 경신에서 올라가는 상승 나올 가능성 높다라는 점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정리하면 단기 관점에서는 조정이 좀 더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당 조정이 어느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면 다시 한번 이전 고점을 경신해서 올라가는 상승이 나올 거라고 분석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조정과 관련해서 한 가지 보여드릴 자료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었던 다음에 여름에는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였다라는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2013년에도 2017년에도 그리고 2021년에도 비트는 여름 시기에 조정이 왔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도 보시면 조정이 왔죠. 2021년에도 조정이 왔습니다. 하지만 여름에 이 약세, 조정을 끝으로 가을에는 큰 상승을 이어간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런 과거의 흐름이 이번에도 반복된다면 가을부터 올 하반기에 있을 좋은 상승을 위해서 여름에는 잠깐 쉬어가는 조정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 이 데이터는 비트의 상승 사이클에서 고점 시기의 공통점을 알려주는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지난 비트의 3번의 큰 상승장에서 고점을 찍은 시기는 언제나 대통령 선거가 있은 해의 다음 해 11월과 12월에 있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 미국 대선이 있고 난 뒤에 2017년 연말에 고점을 찍었고, 2020년 대통령 선거 이후 2021년 연말에
고점을 찍었다 라는 내용인데, 그렇게 본다면 이번 상승 사이클의 고점 시기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2024년 작년의 1년 뒤인 올해 2025년의 겨울에 신고점 형성이 있을 것이고, 이때까지는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결국 상승이 지속될 것임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데이터입니다. 과거가 언제나 똑같이 반복되진 않지만 참고 정도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이 6월 말인데 이제 막 시작한 여름, 올 여름이 지나면서 현재의 불안한 국제 정세가 잘 마무리되고 안정화되면 가을부터 연말까지는 다시금 크고 시원한 상승세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비트코인 청산맵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기준에서 현재 가격대보다 위쪽 구간에 102.4K, 그 위로 103.7K 정도까지 청산시킬 수 있는 숏 포지션 물량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래쪽으로는 98.1K 정도 보이는데 3일 기준에서 봤을 때는 103.5K에서 103.8K, 그 위로도 105K대, 그리고 107K대까지도 유동성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쪽으로는 단기 물량이 다 청산이 돼서 많아 보이진 않는데 97.9K 정도에서 97.5K 정도까지 롱 포지션 물량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2주 기준에서 봤을 때는 106.6K 정도, 그 위로 110.6K에서 111.4K까지 청산시킬 수 있는 숏 포지션 물량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현재 시간 기준 비트코인의 지지와 저항 정리하면서 비트코인 분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 101.9K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데 저항은 101.7K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캔들이 101.7K를 넘어서 올라와 있는데 최소 다음 4시간 봉에서 101.7K 위에 안착해 있어야 추가 상승 노려볼 수 있겠고요. 101.7K 위로 반등 시도 이어간다면 아까 말씀드렸듯 CME 갭, 이번 주 CME 갭이 103.3K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에서의 움직임 잘 체크하시고 103.3K 위로도 일전에 계속해서 지지받고 저항받고 아래 위로 잘 다져진 104K대 매물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황 보면서 저항을 디테일한 가격대는 텔레그램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지는 일단 99.5K, 이번 달에 가장 중요한 지지이기 때문에 여기 위주로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텔레그램 만들어 계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반드시 들어와 계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이더리움 차트를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일봉 차트인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더리움은 2,400달러대 있는 해당 지지 딛고 빠르게 2,530달러 위에 올라와 있어야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보시면 여기 2,480달러 이후로 2,400달러, 이 두 2,400달러대 지지 지키지 못하고 아래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이쯤에서 이더 지지 봐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남겨드렸는데, 이더리움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400달러대에 있는 지지, 그러니까 여기까지였죠. 1차, 2차였습니다. 지지 아래로 뺐기 때문에 다음 중요 지지는 2,000달러쯤에 있다. 여기 아래쪽에 있다. 그러니까 좀 더 빠진다는 얘긴데, 텔레그램 올려드리고 나서 쭉 더 빠졌죠. 그리고 2,100달러 수준에서 반등 나오고 있어요. 이더는 일단 2,300달러 여기 위로 빨리 와서 안착시키지 않으면 다시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하락할 때 2,000달러가 중요한데 디테일한 가격대는 현재 시간 기준에서 2,060달러 정도입니다. 2,060이 어디냐면 이쯤이거든요. 2,000달러는 여기에 있어요. 그럼 이후 캔들이 만약에 좀 더 빠진다고 봤을 때 2,000달러까지 터치하고 좀 더 아래로 뺀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어느 시간봉에서든 2,060달러 위에 올라와 있어야 상승을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중요 지지는 2,000달러쯤에 있다. 근데 상승을 보기 위해서는 이 지지를 딛고 올라와서 2,060달러 위에서 안착을 시켜야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캔들 고점 계속해서 높아지는데 반해 RSI는 고점 더 이상 높아지지 못하고 아래쪽에 머무르는, 캔들과 RSI 간의 고점 관계리 하락 다이버전스 출현한 후로 급락한 거죠. 지금 구간은 이제 과매도 영역에 들어왔고 과매도를 해소하고자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더는 만약에 이 부근 어딘가 저항을 뚫고 올라가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뚫지 못하고 아래로 좀 더 빠진다, 캔들의 저점을 더 낮춘다, 근데 RSI가 저점이 더 낮아지지 않고 위쪽에서 계속 머무르는 모습이 보이면 이후 가격 상승할 거란 신호입니다. 이렇게 캔들 저점 빠지는데 RSI 저점 빠지지 않고 위쪽에 머무르고 있으면 제가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움직임 나오는지 잘 체크하시고, 가격대는 그럼 뭘 기준으로 보시면 될까요? 제가 텔레그램으로 말씀드린 2,060달러
기준해서 RSI 지표랑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아직 RSI에 관해서 잘 모르시거나 실전에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정리 필요하신 분들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자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신청하셔서 매매하실 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다이버전스 신호 직접 찾는 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소스코드 보내드리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이랑 같이 RSI 소스코드라고 남겨두시면 확인하는 즉시 보내드리고 있고요. 소스코드 보시는 방법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빨간색 신호는 이후 가격 하락할 것임을, 초록색 신호는 이후 가격 상승할 것임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과 주식 그리고 해외 선물에도 적용 가능하니까 여러 차트에서 그리고 여러 타임프레임에서 적용해 보시고 수익률 높이는 데 도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XRP를 볼게요. 리플이죠. 일봉상 봤을 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리플은 빠르게 3,200원 위로 올라가서 안착시켜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3,200원 안착시키지 못하면 추가 하락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주요하게 봐야 하는 지지 구간으로 2,500원대, 업비트 기준에서 2,500원대를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 터치하기 전이죠. 리플도 방금 봤던 이더리움과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쭉 빠지면서 RSI 지표상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어요. 이를 해소하고자 반등 오고 있는데 이대로 주요 저항 잘 뚫으면서 올라가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저항 뚫지 못하고 아래로 빠진다? 그때 이제 RSI 지표를 같이 켜서 보시는 겁니다. 캔들 저점은 아래로 더 빠졌는데 RSI 지표는 저점이 아래로 더 빠지지 않고 위쪽에 머무르고 있다? 상승할 거란 신호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움직임 나오는 거 잘 체크하시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스코드 신청하셔서 아래쪽에 이런 초록색 신호 여기에 뜨는지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리플 보시면 쭉 빠지기 전에 빨간색 신호 나왔던 거 아실 수 있을 거고 이런 반등 오기 전에도 초록색 신호 나오고 있었던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최고점 부근에서 빠질 때도 빨간색 신호 나오고 있었는데 좋은 매도 타점 혹은 숏 포지션 열기에 좋은 타점이었겠죠. 지표 신청하셔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플은 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2,500원 여전히 중요한 지지로 잡을 수가 있겠고 주봉상 봤을 때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을 더 이상 빼지 않고 이렇게 더블 바텀 그리면서 올라가는 게 현재로서는 베스트입니다. 만약에 더블 바텀 그리는 거 실패하고 아래로 더 빠진다? 그럼 2,000원대 깨고 내려갈 텐데 디테일한 지지는 카톡 링크에 알트 자료라고 남겨두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솔라나를 볼게요. 4시간 봉이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기 143달러 반드시 지키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네모 박스의 하단이 143달러입니다. 143달러 못 지키면 124에서 125달러까지 빠질 거 열어두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125달러대에서 저점 찍고 반등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제가 솔라나는 지난 영상에서 4시간 봉상 상승 다이버전스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143달러 아래로 빠졌을 때 이 상승 다이버전스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잘 체크하시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캔들 143달러 아래로 쭉 빠지면서 RSI 지표도 위를 지키지 못하고 계속 아래로 쭉 빠졌죠. 시간봉상 다이버전스 무효화됐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 그런데 지금 솔라나는 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아직 소스코드에는 초록색 신호 잡히지 않고 있는데 이후 가격 움직임에 따라서 매수 타점 나온다면 잘 잡아보시기 바라겠고 만약 솔라나 이대로 단기 반등 나온다면 반드시 143달러 지금 여기서 뚫고 내렸던 이 지지 구간 있죠. 현재는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 구간 돌파하고 위쪽에 가서 안착시켜야 추가 상승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트코인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은 앞으로도 조금씩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비트 잘 반등 나오고 있는데 저항 맞고 빠지지 않고 잘 이어갈 수 있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는 현재 비트는 101.7K 부근에 있습니다. 그럼 6월 23일 비트코인 시황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이상 파동여신이었습니다.